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에 되게 빨리 일어났네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노블록스, 메타 이런 게임 관련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가냐면 또 반도체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답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다행히 잘 끝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막판에 장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든든하게 잘 버티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 관련 WTI가 이제 감산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나 추가 생산에 대해서 서로 같이 협의 40만 배를 서로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심리를 짓누르는 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하원에서 이제 표결에 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또 오미크론이 생각보다는 뭐 그 효용이나 그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국가적으로는 뭐 많은 그 나라들이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뭐 사망자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15일 정도면은 미국 쪽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좀 희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정하는 한 줄의 그 주제는 반도체와 메타버스 게임 이 전쟁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어제 보니까 반도체나 IT가 올라가니까 메타버스와 게임이 좀 박살이 나고 또 시크릿컬이 올라가니까 메타버스와 게임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반대로 오늘 이제 반도체가 마이크론이라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럴 때 메타버스와 게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반등을 확실히 해주는 건지 지속적으로 또 하락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우선 윗꼬리를 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장 초반에 올랐다가 장 막판에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줄이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전 장 시작하고 쭉 올라올 때 그때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윗꼬리가 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매도나 매수를 할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반도체와 메타버스와 게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시속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없어요. 여기서 팔아서 이리 옮기고 여기서 팔아서 이리 옮기고 신규 자금이 추가가 된다면 둘 다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훅 들어가 봅시다. 미국은 오미크론 리스크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그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은 상황이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시세가 무섭게 나타나다가 오늘 좀 쉬었죠. 네, 마이크론 등이 쉬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한국 시장에 투영될지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장은 초단기적으로 반도체 대 메타버스 게임 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등이 조정에 들어간 상황으로 그 깊이와 시기 그리고 반등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의문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골이 달고 장마판에 갈수록 상승률이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이 초반에 한 번 더 있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격 조정을 보면 단기 위에서 한 20%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한 가격 조정이 한두 번 더 있을 상황 이런 것들 좀 대비도 필요해서 반드시 오늘 상승해서 올라왔을 때 약간의 현금, 저는 한 30% 정도는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현금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 준비를 해서 더 빠지거나 그러면은 물을 타거나 아니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IT나 시클리컬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내가 투자했던 원금이 얼마다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늪속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자가들은 30% 현금이라든지 50% 현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줄이면서 빠져나가는 거에서 도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메타버스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전혀 뭐 걱정할 거 없죠. 그냥 견디셔야죠. 그죠? 온갖 풍상을 견디면서 그렇게 버티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자기 자신 속에 확실하게 전략을 정해야 되죠. 내가 견딜 것이냐, 내가 단기적으로 치고 나올 것이냐. 이것이 어제 그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저의 일관된 메시지죠.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 하원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 오페크는 하루 40만 배럴 증설 유지를 결정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펄스 연준 부회장이 자산 매입 종료 결정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미 주간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22만 2천 명.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뭐 좋은 것 같아요. 19만 그때 후반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이었는데 22만 명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 코로나 전에 보통 20만 명에서 21만 명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실업 신청 보험 건수는 거의 정상 단계에 와 있다. 미국 정부가 왜 저렇게 강력하게 자산 축소라든지 긴축에 나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과 고용 문제에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을 가장 마지막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딱 올라오고 추세가 딱 유지되니까 이제 파월이 매파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볼습니다. 고용이 저들에게 확신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미크론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 이상은 이들의 그 테이퍼링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대로 밀고 나갈 확률이 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들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방주사를 다 맞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 균형을 찾을 것이다. 즉 바닥은 나름대로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오미크론이 크지 않다,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백신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연말에 선물로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월 감원이 14,875명으로 199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유가 UBS하고 HBS 등 대형 은행에 대해서 외환거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애플이 부품 업체에 대해서 아이폰 13 수요가 둔화가 되어서 부품 수요가 줄었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나라 LG 이노텍이 박살이 났죠. 네, 그러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하루 더 맞을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올라가는 거죠. XR이라든지 VR, 뭐 AR 이런 쪽에 이제 애플의 그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LG 이노텍이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폰 13 수요 둔화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실제 까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면들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LG 이노텍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경 매수는 당분간 비추다. 차라리 삼성전기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LG 이노텍 좋아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했었는데 어제 좀 빠지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크게 물리지 않는 이상 좀 뭐 플러스가 나신 분은 오늘 한 50% 덜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 중에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이제 흐뭇했던 건 스노우프레이크가 어제 15% 가까이 상승을 했죠. 제가 며칠 전에 스노우프레이크, AMD, 엔비디아 다음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로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노우프레이크가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다시 원금 회복 정도니까 똔똔이죠.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사서 묻어놓으면 갈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500달러 정도 보시고 지금 359달러인데 500달러 보시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꾸준히 불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화이자는 3.30% 하락해서 52.88이죠. 네, 오미크론이 크게 영향이 뭐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화이자드나 머크가 뭐 이런 애들이 모더나 이런 애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국채 채권 수익률 한번 봅시다. 현재 10년짜리가 전일 1.44였는데 오늘 1.42였는데 오늘 1.44로 2bp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네. 30년짜리가 전일 1.76이었는데 오늘은 동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킹 테슬라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10% 빠졌네요. 1082.93. 네, 보니까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애들이 보니까 루시드도 그렇고 이 오미크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서프라이 체인 공급 채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들면서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전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뭐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좀 조정을 좀 더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리비안도 4% 정도 빠졌고요. 루시드도 5% 정도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관심 가졌던 너블럭스는 4%까지 올라가다 3%대에서 멈췄는데 111.94. 어제 너무 많이 빠졌죠. 10몇 프로 빠지면서 박살이 났는데 오늘 반등 강도가 약하면 5%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게임, 멘터 이쪽 관련 NFT 관련주들은 윗골이 달 확률이 있어 보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메타도 뭐 파에 끝났죠. 네, 페이스북. 다음 GM이 어제 4.92% 오르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뭐 이제 아이폰 13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했죠. 그것도 인정을 했고 이러면서 0.85% 빠졌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얻어맞았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내년에 새로운 애플 14가 있으니까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아요. 200달러까지 바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좀 조정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은 파에 끝났네요. 3810.8포인트.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거의 다 올랐는데 마이크론,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러한 그 반도체 이런 메모리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과 전공정 장비들이 하락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은 하락을 너무 그동안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99% 상승하면서 320.62 정도 끝났고요. 네, ARM을 영국의 유명한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인수하는 쪽이 뭐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속보로 떴는데 근데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살짝 빠지면서 일단 끝났는데 일단은 내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AMD도 뭐 한 2% 정도 올라가다가 상승을 좀 반납해서 150달러에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만의 TSMC는 0.92%.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애들은 다 빠졌는데 TSMC는 나름대로 강건히 올라가고 있네요.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84% 빠지면 82.73. 네, 조정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도 0.12% 빠지면서 뭐 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하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1176.69원으로 전일 대비 살짝 하락했는데 이제는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연말까지. 네. 자,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원화의 강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WTI는 매일 오페 플러스가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증산하면 올라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67.41달러 막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봅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주,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주와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메타버스 NFT 사이에 전쟁의 대비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램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하락하고 러블록스, 엔비디아 섹터들이 반등한 하루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매우 궁금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단기적 투자자들은 일시적 반등을 이겨 빠져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 투자자들은 30% 정도 현금 마련을 통해 장기 투자 홀드 전략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 투자자들도 30%의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데 12월 일시적으로 나타날 양도세 부과 관련 시장 매도가 이제 한번 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뭐 5배씩, 6배씩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에서 꼬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비하는 의미에서 올라왔을 때 소폭 반등했을 때 30% 현금이 좀 필요하다.
또한 보통 조정에 들어가면 1~2개월 기는데 일시적으로 현금 마련을 통해서 혹시 있을 추가 조정에 대비해서 물타기용으로 좀 필요하고, 혹시 타 섹터가 갑자기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죠. 연말이나 연초에. 이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용으로 30%의 현금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30%의 현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이제 스터디 카페, 우리 카페 모임에서는 제가 현금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팔 때도 살 때도 이 30%를 어떤 의미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많이 설명해 주는데, 우리 제 유튜브 친구들도 이 30% 현금의 힘,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2차전지 LNF 에코프로가 쭉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30% 현금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30%를 팔아놔야 70%로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거죠. 실제 해보면 내가 이득을 30% 챙겨내면 70%를 가지고 든든히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략이 되고, 또 30% 현금을 가지고 혹시 또 빠졌을 때는 물타기도 할 수 있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무기가 30%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NFT에 대해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세상의 변화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가지는 않겠죠.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을 오래 대비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30%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네,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하나금투의 이재순이라는 애널리스트께서 쓰신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내용이 좋아서 공감이 가서 한번 같이 읽어주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된 11월 경제 지표는 향후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될 지표적으로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11월에 하이 지수 중에 보통 5개의 하이 지수가 이루어져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공급자 인도 지수가 75.6포인트에서 72.6%로 하락했죠. 올라갔다는 것은 공급의 병목 현상이 있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 하락했다는 것은 병목 현상이 풀려서 안정화를 찾았다는 거죠. 또 지불 가격 지수도 85.7에서 82.4로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며 미국 내 공급난이 일부 완화됐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에 하이 지수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지수가 우리 공급 병목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자 인도 지수,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불 가격 지수, 두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안정을 찾았다. 그러한 모습이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가운데 글로벌 수요를 가름할 수 있는 프락시 지표 중 하나인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비 32.1% 상승. 제가 어제 이야기해줬죠. 월간 수출형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의 어떤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해주는, 잘 풀리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네,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든지 푸드 처리 능력 이런 것들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프락시, 유사한 어떤 지표라는 거죠. 프락시가 유사라는 뜻이네. 비슷한. 그래서 이게 잘 나와, 지표가 잘 나온 걸 보니까 수출이라든지 세계적인 병목 현상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WTI나 천연가스 등 인플레의 우려를 좌우했던 원자재 가격들은 고점 대비 각각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락했죠. 이게 이제 4분기 말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내년 초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이션 위험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코스트 푸시, 지금 비용 상승하고 수요 견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네. 공급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수요가 더 미리 자극돼서 미리 사는 거죠. 다음 달에 더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사람들의 수요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트 푸시, 즉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최근 우려를 자극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인 미 연준의 준비되지 않는 금리 인상, 즉 시나리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급격하게 또 생각과 다르게 빠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선 애널은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우려가 약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파로 확 돌변한 우리 이제 파워엘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에 완화적인 생각들을 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 보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자기 계획대로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 종료하고 6월부터는 금리를 2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내년에 한국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반도체는 요즘 비행기로 날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은 업황 우려의 절대적 어닝 레벨 대비 연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업종이다. 저평가됐던 업종이죠. 그러나 지난달을 기점으로 반도체가 22년의 이익 감익폭이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그렇죠? 11월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 오르고 있는 이유 중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 공급 병목 형성 완화 정도를 가늠할 수는 니드 타임, 주문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니드 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승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일 것 같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서는 제 생각인데 늘 문제는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추가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인지 다음 주가 매주 중요한 한 주인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1차 반등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어지려고 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12월 중순 정도나 가야 이제 애널들이 4분기 실적이 뭐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적게 나올 것 같다 이제 실적 추정치를 한데 그때까지는 먹었다 터졌다 할 확률이 있고 실정치가 잘 나올 것 같다는 뉘앙스만 풍기면 그때부터는 상승 트렌드를 한 번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정치를 전망해서 그때마다 사고 팔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사서 묻어야죠. 방법은 그건 같아. 제가 봐선 좀 터질지는 모르지만 1차 상승을 해서 올라와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 살짝 조정을 받을 때 한 자기 포트폴리오의 30%는 제가 분명히 IT를 좀 사서 담궈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꼭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기존의 메타버스, 게임, 엔터 2차 전지들을 줄이고 몇 프로? 30%죠. 그래서 반도체 IT주를 일정 비율을 늘려라. 뭐 30대 6, 7대 3, 6대 4 정도. 그래서 반도체와 IT를 늘릴 때 너무 급하게 늘리시면 안 되죠. 이미 1차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어느 정도 뭐 2, 3% 빠지면은 살짝 한 사고 싶은 물량이 한 3분의 1 사고 또 월요일날 반 사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늘려가셔야지. 확 들어가면 또 거기서 한 4, 5%, 한 5% 터지면 한 이게 들어가서 먹을 게 한 15%, 20%인데 날리는 거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제 핵심이 두 개죠. 메타버스와 게이밍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대꾸받고가 일어나서 과연 메타버스, NFT, 게임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것인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것에서 주의를 해라. 그리고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나 급하게 늘리지 말고 오늘은 살짝 담고 분할 매수로 늘려라. 그래서 6대4, 7대3 정도의 밸런스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연말과 내년 초에 가져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 또 좋은 칭찬,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제 유튜브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제가 또 공부할 걸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또 생각하시고 또 즐기시는 그런 멋진 초겨울의 그런 주말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